가난 말기입니다.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정희는 남편 준호와 함께 10년 넘게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작은 집이지만 웃음이 있었고 두 사람의 일상은 단조롭지만 따뜻했다. 매일 아침 준호가 출근할 때면 정희는 현관 앞까지 나와 넥타이를 매만져주곤 했다. 조심히 다녀와요. 그녀의 목소리엔 언제나 다정함이 묻어났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미소 지었다. 오늘도 고마워. 그 순간들이 쌓여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정희는 늘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이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때도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했다. 작은 아파트지만 두 사람이 함께 꾸민 공간이었고 거실 한쪽 벽에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액자 속에 담겨 있었다. 제주도, 강릉, 부산. 그리 멀지 않은 곳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둘만의 추억이 가득했다. 정희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건강검진을 받기 며칠 전부터 정희는 이상한 피로감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히 무리해서 그런 줄 알았다. 집안일에 시간을 너무 쏟았나, 요즘 잠을 잘 못 잤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넘겼다. 그러나 피로는 점점 심해졌고 식욕도 떨어졌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에 띄게 야윈 얼굴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다. 요즘 그는 잦은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검진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날 정희는 혼자였다. 준호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별일 아니겠지. 그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진료실 문을 열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정희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말기 간암입니다.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모두 사라졌다. 의사의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희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말기, 간암, 치료.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의미로 연결되지 않았다. 진료실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정희의 세상은 조용히 무너졌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거리의 풍경은 낯설게 다가왔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정희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집의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하지만 이제 이 공간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홀로 모든 걸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통장을 꺼냈다. 보험 서류를 확인하고 중요한 문서들을 정리했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기 전 짐을 싸듯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흔적을 정돈해 나갔다. 준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이 사람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정희는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정희는 평소처럼 빨래를 개고 있었다. 준호의 와이셔츠를 정리하던 중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얀 종이 한 장. 정희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호텔 영수증이었다.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날은 준호가 지방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이었다. 하지만 영수증에 찍힌 호텔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었다. 정희는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에 든 영수증이 떨렸다. 아니길 바랐다. 제발 오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직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준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정희는 거실 소파에 놓인 그의 휴대폰을 바라봤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은 이미 휴대폰을 집어들고 있었다.
비밀번호는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화면이 열렸고 메시지 앱을 열었다. 맨 위에 있는 이름 수진. 남편의 회사 후배였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대화창을 눌렀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달콤한 말들, 은밀한 약속들,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불륜이었다. 적어도 1년은 넘었다. 욕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다. 정희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준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을 때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뭐 봐? 준호가 물었다. 그냥 드라마. 정희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를 썼다. 그날 밤 정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을 굽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냈다.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본 메시지들로 가득했다. 준호는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다. 맛있네. 그는 평소처럼 말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어?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준호의 손이 멈췄다. 신문 위로 그의 시선이 천천히 올라왔다. 뭐가? 그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식탁 위에 울려 퍼졌다. 수진이. 언제부터 만났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 거야? 정말?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가?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 둘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벽이 생겼다.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다. 나가줘. 오늘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정희야, 들어봐. 나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줘. 정희는 등을 돌렸다.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정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다. 며칠 동안 정희는 혼자 지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그저 집안을 정리하고 병원 치료 일정을 확인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했다. 이혼 서류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출력했다. 빈칸을 채우려다가 펜을 내려놓았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였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과 편지가 들려 있었다. 정희야,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할 말 없어. 그냥 가.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제발 딱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결국 정희는 문을 열었다. 준호는 현관에 선 채로 말했다. 수진과는 끝났어. 완전히 정리했어. 정희는 비웃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다시 시작하고 싶어. 준호의 눈에는 진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 후로 준호는 변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와서 도시락을 놓고 갔다. 편지도 함께 남겼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짧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다.
정희는 처음엔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도시락을 먹게 되었고 편지도 읽게 되었다. 준호는 퇴근 후에도 집 앞에 와서 기다렸다. 밥은 먹었어? 몸은 괜찮아?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어느 날 저녁 정희는 준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커피 한 잔 마실래? 그녀가 물었다.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진심이야? 정말 수진이랑 끝난 거야? 정희가 물었다. 응, 진심이야. 회사도 다른 부서로 옮겼어. 더 이상 마주칠 일도 없어.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희는 그 진심 같은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머릿속을 스쳤다. 말기, 시한부.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래, 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잖아. 이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가자.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혼자 죽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예전처럼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알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정희가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희는 그 눈물이 진짜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정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준호의 회개는 연극이었다. 며칠 전 병원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정희를 준호와 수진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왜 병원에 가는 거지?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한번 알아봐야겠어. 준호는 정희가 사라진 병원 입구를 응시했다. 다음 날 준호는 병원을 찾았다. 접수 데스크에서 정희의 진료과를 확인하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다. 정희의 담당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자 준호는 다가갔다. 저기 선생님, 제가 환자 보호자인데요. 그는 보호자라고 속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집에서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의사는 보호자라는 말에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말기 간암이라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시도록 도와주세요.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진료실을 나온 그는 복도 끝에서 기다리던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한부래. 길어야 1년. 수진은 전화 너머에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기회네. 그렇게 준호는 정희의 시한부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날 밤 준호와 수진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어떻게 할 거야?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일단 그녀한테 잘해야지. 그래야 자연스럽게 재산도 넘어올 거고. 수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래도 그건 좀. 뭐가 좀 그래? 어차피 시간 문제야.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지.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사랑은 이미 탐욕의 자리를 내준 지 오래였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마음을 돌려놓자. 그래야 자연스럽게 재산도 내 이름으로 넘어올 거야. 준호의 말에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래도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차갑게 웃었다. 잔인한 건 10년 동안 날 묶어둔 거지. 난 그저 내 몫을 찾는 것뿐이야. 그의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다. 탐욕은 언제나 사랑보다 강했다. 수지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아파트가 꽤 비싸던데. 강남 쪽이잖아. 응, 시세가 10억은 넘어. 그녀 이름으로 되어 있어. 결혼 전에 그녀 부모님이 사준 거래. 준호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차분하게 말했다. 명의 이전만 받으면 되는 거네. 수진이 말했다. 그래. 그리고 그녀가 모아둔 예금도 있어. 한 2억 정도? 우리 앞으로 충분해. 그들은 마치 사업 계획을 짜듯 냉정하게 계산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들이 생각한 건 오직 돈이었다. 얼마나 걸릴까? 수진이 물었다.
의사 말로는 길어야 1년, 짧으면 6개월. 준호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그럼 우리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네.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지. 완벽하게.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후 준호는 완벽한 배우처럼 연기했다. 매일 아침 정희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출근 전에는 꼭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그는 다정하게 속삭였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도. 10년 만에 다시 찾은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매일 정희에게 꽃을 사왔다. 장미, 튤립, 백합. 계절마다 다른 꽃들이 집을 채웠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정희가 말하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어.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정희는 꽃병에 물을 채우며 행복해했다. 집 안가득 꽃향기가 퍼졌다. 과거의 잘못을 사죄하며 눈물까지 흘렸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정희의 손을 잡고 울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희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준호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연기는 완벽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감동했다. 이 사람도 결국 나를 사랑했구나. 그녀는 밤마다 일기장에 적었다. 오늘 준호가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예전에 그가 돌아온 것 같다. 일기장은 행복한 문장들로 채워졌다. 정희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순간들이 더욱 소중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자신의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넘기기로.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당신 거잖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정희가 말했다. 준호는 놀란 척 손을 저었다.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정희는 고집했다. 아니야. 내가 편해.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나아. 결국 그들은 함께 등기소를 찾았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준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정희는 보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준호는 사업을 한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구랑 같이 작은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 카페인데 위치도 좋고 전망도 괜찮아. 정희는 흔쾌히 예금을 내주었다. 얼마나 필요해?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아. 알았어. 내일 은행 가서 정리해 줄게. 정희는 자신의 통장을 보며 계산했다. 남은 돈으로도 당분간 병원비는 충분했다. 돈을 받은 준호는 수진을 만났다. 됐어.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넘어왔고 돈도 받았어. 수진은 통장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생각보다 쉽네. 그녀가 착하거든. 너무 착해서 문제지. 준호는 비웃었다. 그럼 이제 뭐 해? 기다리는 거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들은 술잔을 부딪혔다. 미래를 축배하듯.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며칠 뒤 정희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다. 검사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정혜 씨, 오늘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네, 오늘은 혼자 왔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데 남편분이 지난번에 오셔서 상태를 자세히 물으시던데요. 그때 선생님이 다 설명해 드렸다고 하던데. 그 순간 정희의 손끝이 떨렸다. 지난번이요? 언제요? 한 2주 전쯤? 보호자라고 하시면서 진료실로 들어가셨어요.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정희에게 그 말은 천둥처럼 들렸다. 2주 전, 준호가 회개하기 시작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게 연결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변한 거였다. 꽃도 눈물도 사과도 모두 연기였다. 정희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배신감보다 더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건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좋아. 연기를 했다면 나도 연기를 해야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의 눈빛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였다. 그날 밤 정희는 울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슬픔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남은 건 차가운 이성뿐이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켰다.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대신 침착하게 복수를 준비했다. 먼저 준호의 휴대폰에 들어갔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결혼 초기에 서로의 비밀번호를 공유했었다. 준호는 아마 잊었겠지만 정희는 기억하고 있었다. 화면이 열리자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정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스크롤을 내렸다. 그녀는 준호와 수진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했다. 호텔 로비에서 찍은 셀카 레스토랑에서의 다정한 모습, 여행지에서의 사진들. 정희가 혼자 집을 지키던 시간,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각 사진마다 날짜가 찍혀 있었다. 1년 반 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다. 정희는 USB에 모든 파일을 복사했다. 메시지도 빠짐없이 캡처했다. 오늘 보고 싶어. 빨리 만나고 싶다. 당신이 내 전부야. 정희는 눈치도 없어. 우리 괜찮을 거야. 글자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하지만 정희는 흔들리지 않았다. 감정을 배제하고 증거를 수집했다. 스크린샷이 수십 장 쌓여갔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다. 새벽 시간대의 통화, 심야의 긴 통화, 주말마다 반복되는 패턴.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정희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 날짜별로 정리했다. 통화 시간, 메시지 내용, 만남의 장소. 완벽한 증거 자료가 완성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옮겨두었다.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았다. 계획은 명확했다. 내일부터 실행에 옮길 것이다. 그녀는 침대로 가지 않고 소파에서 잠들었다. 준호 옆에서 자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 회의가 있어서 늦을 수도 있어. 그가 말했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준호는 의심 없이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정희의 미소가 사라졌다. 정희는 회사 내부 게시판에 접속했다. 정희는 익명 계정을 만들고 준비한 자료들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간단했다. 사내 불륜 실태 고발. 사진들이 하나씩 올라갔다. 준호와 수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들. 메시지 캡처 이미지들. 통화 기록 정리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글을 추가했다. 회사 내 불륜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치는 두 사람을 고발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윤리 문제입니다. 정희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30분도 지나지 않아 게시물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다. 임직원들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예요? 완전 충격이네요. 저 둘이 그런 사이였어? 공유와 캡처가 반복되었다. 정희는 조용히 화면을 지켜봤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오전 10시 준호의 전화가 왔다. 정희는 받지 않았다. 다시 전화가 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다. 무슨 일이야? 회사가 난리야. 내가 한 거야? 정희는 메시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차를 한 잔 마셨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인사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사진, 메시지, 통화 기록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회사 내규상 사내 불륜은 징계 사유였다. 특히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불륜은 더욱 엄격하게 다뤄졌다. 준호는 과장이었고 수진은 대리였다. 위계 관계가 있었다.
오후 2시 준호와 수지는 동시에 인사팀으로 호출되었다. 서로 다른 회의실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수지는 울면서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준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다. 오후 5시 두 사람은 징계 해고 통보를 받았다. 즉시 짐을 싸서 퇴사하라는 명령이었다. 준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정희가 받았다. 여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가 한 거야? 그게 중요해요? 나 지금 회사에서 잘렸어. 얘기 좀 하자. 얘기할 거 없어요. 오지 마세요. 저녁 7시 준호는 집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정희는 문을 열지 않았다. 정희야. 문 열어. 제발. 준호는 소리쳤다. 이웃들이 나와서 쳐다봤다. 정희는 인터폰으로 차분히 말했다.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당장 가세요.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다. 그날 밤 정희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며칠 전에 미리 작성해둔 것이었다. 정희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등기 우편 발송 준비를 했다. 이제 끝내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봉투에 주소를 적으며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그리고 배신. 모든 것이 이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무릎을 꿇었다. 현관 앞에서 울부짖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를 내려다보며 미소만 지었다. 차갑고 슬픈 미소였다. 그 미소 속엔 더 이상 미련이 없었다. 내가 용서 못하는 건 불륜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당신의 눈이에요.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준호는 그 말을 듣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 말은 그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정희는 커튼을 닫았다. 그리고 돌아서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던 날 정희는 법원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묵직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 얇은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된다는 게 허무했다. 며칠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명의는 정희에게 환원되었고 준호는 1억의 사업 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준호는 돈이 없다고 버텼지만 수진과 함께 쓴 호텔비와 여행 경비 기록이 모두 드러나자 할 말을 잃었다. 결국 분할 상환 각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최종 이혼 서류를 접수하는 순간 10년의 무게가 내려앉는 것 같았다. 동시에 어깨가 가벼워졌다.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정혜 씨, 급하게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으세요? 담당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벌써 시간이 된 건가? 그녀는 급히 택시를 잡아탔다. 병원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 휠체어를 탄 환자들, 울먹이는 보호자들. 모든 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정희는 손을 꼭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괜찮아. 어차피 각오는 했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정혜 씨,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에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의사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정희는 그 앞에 앉으며 최악을 각오했다. 정혜 씨, 검사 결과가 잘못됐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희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네? 무슨? 오진이었습니다. 초기 검사에서 판독 오류가 있었어요. 재검사 결과 당신은 건강합니다. 의사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순간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럼 저는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다.
네, 정밀 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의사는 거듭 사과했다. 정희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자유의 눈물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견뎌온 두려움, 불안, 절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동시에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다. 해방감, 안도감,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 나는 살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따라 세상이 더 밝게 보였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병원을 나섰다. 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정희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다.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작은 것에도 감사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생겼다. 앞으로 살아갈 긴 시간이.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커플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다. 정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다. 준호의 아내,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 뒷바라지하는 여자. 그런 정체성들을 모두 벗어던졌다. 이제 그녀는 그냥 정이었다.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 자신의 삶을 사는 여자. 두려움도 원망도 집착도 모두 내려놓았다. 준호에 대한 분노도 이제 사라졌다. 그는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와의 10년이 의미 없었던 건 아니다. 그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었다. 사랑의 의미, 신뢰의 가치,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법. 죽은 건 내 사랑이지 내가 아니야.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속에는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준호에 대한 사랑은 끝났다. 그 관계는 죽었다. 하지만 자신은 살아있다. 여전히 숨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나야. 오랜만이지? 시간 되면 커피 한잔 할래? 답장은 금방 왔다. 정희야. 그래, 언제 볼까? 보고 싶었어. 정희는 미소 지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나갈 시간이었다. 다음 날 정희는 헤어숍을 찾았다. 짧게 잘라주세요. 완전히 새롭게. 긴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좋았다. 상쾌했다. 과거를 잘라낸 기분이었다. 잘 어울리세요. 미용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희는 환하게 웃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정희는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 늘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들.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 여행. 노트에 하나씩 적어 나갔다. 시간은 충분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정희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다. 준호와 살던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곳엔 너무 많은 기억이 얽혀 있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다. 짐을 싸면서 추억들을 정리했다. 사진 몇 장은 남기고 대부분은 버렸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사하던 날 정희는 빈집을 돌아보았다. 10년을 살았던 공간.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던 곳.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닫았다.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작별 인사는 짧았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새집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정희는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켰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벅찬 일인지 처음 알았다. 그녀의 앞엔 끝없는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이야기가 머무는 곳, 당신의 하루에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